애처로운 신부, 카리테 이야기. 마지막 언덕을 넘어서자 도적들의 은거지인 천연 동굴과 망루 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은거지는 산들과 절벽들에 둘러싸여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도적들은 나와 동물들을 동굴 근처에 메어놓고 훔친 물건들을 동굴 안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냄새에 주변을 둘러보니 동굴 옆에 꾸려진 화덕들 앞에서 식모로 보이는 노파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허기졌던 나는 군침을 흘리며 요리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짐을 옮기던 도적 중 한 명이 노파에게 타증을 냈습니다. 이런 해골 같은 늙은이, 먼 길을 행군하느라 배고파 죽겠는데 여태껏 식사 준비도 안 해놓고 뭘 한 거야? 노파가 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보게, 말 좀 곱게 하시게.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고기, 빵, 포도주를 싹 준비해놨고 이건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따뜻한 스튜라네. 더운 물도 준비해놨으니 다들 어서 씻고 식사들 하시게. 노파가 가리키는 방향을 살펴보니 실제로 산더미 같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목욕을 마친 도적들은 흥에 겨운 만찬을 시작했습니다. 음탕한 농담들로 시시덕거렸고 이내 술에 취한 이들은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도적들이 한창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또 다른 무리의 도적들이 은거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저기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한 모습이었고 슬픈 표정으로 어떤 소식을 전했습니다. 잠시 후 한 도적이 벌떡 일어나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조용하고 내 말을 들으시오. 오늘 우리는 히파타의 소문난 부자 일로의 집을 급습해서 많은 재물과 가축들을 획득하는 큰 성과를 올렸소. 반면에 라마쿠스 두목이 이끄는 동지들은 저 멀리 보이오티아의 부잣집 습격에 실패했소. 게다가 라마쿠스 두목이 목숨을 잃었다는 슬픈 소식이 전해졌소. 우리 모두 그 누구보다 용감했던 라마쿠스 두목을 추모합시다. 도둑들은 각자 잔에 포도주를 가득 채우더니 바닥에 뿌리며 죽은 두목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후 한참 동안 배불리 식사를 마친 그들은 각자 잠자리를 찾아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노파는 나와 가축들이 먹을 보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배고파 쓰러질 지경이었지만 내 머릿속에는 도적들이 먹던 잘 구워진 보리빵과 포도주가 맴돌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처지로 지내야 할지 정말로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깊은 산속 도적들의 은거지에서 맞이하는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또 다른 무리의 도적들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젊은 아가씨를 데리고 은거지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도적들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 귀족처럼 차려입은 아가씨의 정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가씨의 이름은 카리테였고 도적들은 그녀의 저택을 털려고 습격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 대신 그 집의 외동딸 카리테를 납치했고 고에게 몸값을 뜯어낼 속셈이었습니다. 도적 중 한 명이 아가씨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우리는 너를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않을 거야. 그랬다가는 너희 부모에게 돈을 뜯어낼 수가 없거든. 그러니 그만 좀 울라고. 시끄러워 죽겠다고. 하지만 아가씨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고 난감한 도적들은 그녀를 식모 노파에게 넘겼습니다. 할멈, 이 아가씨는 귀족 부잣집의 외동딸이야. 맛있는 것을 먹여주고 그만 울도록 부드럽게 잘 달래주면 좋겠소. 노파가 아가씨에게 물과 음식을 차려주며 진정을 시켜보려 했지만 그녀는 얼굴을 숙이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울다 몹시 지쳤는지 탁자의 얼굴을 묻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뭔가 꿈을 꾼 듯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어서 절망한 표정과 말투로 노파에게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렸어요. 이대로 죽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목을 매달을 밧줄이나 심장을 찌를 칼을 좀 빌려주세요. 그 말을 들은 노파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아가씨, 딱한 상황은 이해하지만 죽겠다고요? 저들이 아가씨가 자살하도록 내버려둘 것 같아요. 어디 한번 저들을 밀쳐내고 절벽으로 뛰어내려 보세요. 저 흉악한 것들은 아가씨 몸값을 못 받게 되면 아가씨 시체를 저 화덕 안에 넣고 불태워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가씨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노파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 사연을 들으시면 제 심정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어제는 저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제 신랑은 그 누구보다 잘생겼고 상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혼식이 열리기 바로 직전 저 끔찍한 도적들이 들이닥쳤어요. 내 모든 꿈들을 앗아갔고 이런 먼 곳까지 납치를 한 거예요. 방금 잠들었을 때 신랑이 나를 구하려고 도적들을 추격하던 꿈을 꿨어요. 그런데 신랑이 도적들의 칼에 맞아 죽는 것을 봤어요. 신랑이 죽었다면 저는 그를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아가씨의 기구한 사연을 듣고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묶여있지만 않다면 당장 그녀를 등에 태워 한 걸음에 신랑의 품으로 돌려보내주고 싶었습니다. 노파는 다시 아가씨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꿈은 현실과 정반대라고 하잖아요. 신랑은 무사할 테니 아무런 걱정 말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어려운 일을 겪는 이들이 아주 많아요. 지금부터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요. 그리고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내 운명에 닥친 역경을 어떻게든 이겨내겠다고 마음을 고쳐먹도록 해보세요. 노파는 친손녀를 대하듯 달콤한 목소리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는 세 딸이 있었어요. 세 공주 모두 보기 드문 미인들이었지요. 그런데 그 중에 막내인 푸시케 공주가 제일로 아름다웠답니다. 가톡쇼. 이번 11화 말미부터 푸시케 신화를 다루는 파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황금 당나귀 전체 분량 중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푸시케 신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루는 수많은 원전들 중 다른 문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루키우스 작가님, 푸시케 신화는 스스로 창작하신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고대로부터 전해지던 전설에 여러 살을 붙여 소설 형태로 각색한 것입니다. 황금 당나귀에 훨씬 앞서는 기원전 5세기 이후로 푸시케 신화를 소재로 만들어진 다양한 조각상들이 현대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수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서 푸시케 신화는 전 세계적으로 제일 인기가 많은 이야기입니다. 유튜브 최초로 원전을 그대로 소개하는 푸시케 신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